여러분 안녕하세요. 얼룩말 지식공작소 대표 얼룩말입니다. 오늘은 전염병이 가져온 나비 효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지난 2020년 3월 12일 WHO가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대해 팬데믹,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하였는데요. WHO가 팬데믹 발표를 주저하는 사이 12만 명에 달하는 사람이 감염됐고 110여 개국이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는 하루 새 10%에 가까운 수치가 하락을 했는데요. 이로 인해 또다시 금융위기를 겪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도 녹록치 않은데요. 해외 기관들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한국 성장 동력이 날개없는 추락을 거듭하면서 산업계의 사업부문 조정, 실직 등 구조조정의 거센 후폭풍이 예상되는데요. 해외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관련 기관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한국 경제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하고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1분기에 절정에 달하고 2분기까지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게 확실시된 여파가 자동차, 화학, 발전, 철강, 정유 등 주력 제조로부터 여행, 항공, 유통, 호텔, 레저, 숙박, 음식업 등 서비스, 내수, 자영업 분야에까지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각 기업별로 구조조정도 추진되고 있는데요. 지금의 경제 상황을 당장은 무급휴직, 휴가 활용 등을 통해 비용을 줄이며 버텨보려 몸부림치고 있지만 사태가 장기화되고 악화된 1분기 실적이 발표된 후에는 기업 상당수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구조조정을 선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 발표된 회사 외에도 연이은 대기업의 구조조정 및 비용 절감이 예상됩니다. 최근 골드만삭스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에 대해 추가로 하향 조정하였는데요. 무려 2.1%에서 1%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역사적으로 전염병으로 인한 경제 위기가 장기화되지 않았다. 단기간에 종료되었고 주식시장은 급격한 하락 후 V자 반등에 성공했다라는 자료를 근거로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 규모에 비해 부실기업 리스크도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낮은 금리를 활용한 부채로 연명하는 기업의 수와 부채의 규모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풍부한 유동성과 저금리 기조로 버티는 중국의 부실기업들이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수요 충격을 받게 되고 경기 침체를 맞게 된다면 금융시장에서 신용 경색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자금난을 겪고 파산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미 주요 선진국들도 상황은 조금씩 다르지만 정부, 기업, 가계의 부채가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온 상황이며 한국도 가계부채 증가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위기 상황에 불을 지핀 도화선일 뿐 지금의 불안한 경제 상황의 근본 원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만약 위기가 온다면 본질은 풍부한 유동성과 낮은 금리로 인해 지나치게 늘어난 부채가 원인입니다. 위기가 오면 경제 주체들 중 신용이 약한, 즉 부채가 많고 소득으로 이를 관리할 수 없는 사람들부터 고난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투자의 규제 워렌 버핏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썰물 떼면 누가 벌거벗고 있었는지 다 드러난다. 이 위기는 단순히 전염병 때문에 발생한 위기가 아니라 과도한 부채 때문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위기는 겪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혹시 모를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과도한 부채의 규모를 줄이고 안정적인 소득원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지금의 어려운 상황이 장기화될 것을 예상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오늘의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얼룩말 지식공작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